기세 좋은 물줄기가 조심스레 스며든 강물은 사시사철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물길을 따라 풍요가 넘쳐 흐르는 강. 그 품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또 켜켜이 이야기를 쌓아갑니다. 살다 보면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이 그렇고 고향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언제 들어도 그리운 이름, 어머니의 강이라 부르는 탐진강이 그렇습니다. 넉넉한 인심 내어주는 너른 품이 있어 늘 풍요로 넘쳐 흐르는 강. 오늘은 탐진강 따라 140리 물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한반도 정남쪽에 위치해 정남진이라 불리는 전남 장흥. 그곳엔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탐진강인데요. 너른 들을 적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으니 그리 불릴만도 하죠. 장흥과 영암의 경계인 궁성산에서 시작된 탐진강의 작은 물줄기는 너른 장흥 들판을 휘감아 도는 140리의 긴 여정을 마친 후 바다와 만나게 됩니다. 탐진강은 전남의 3대 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장흥에서는 애양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원지가 영암 금정산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장흥, 유치, 부산면, 그다음에 장흥읍을 거쳐서 강진군의 강진만 바다로 흐르는 강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가 총 57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흥 땅을 촉촉히 적신 후 남해로 흘러드는 강.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탐진강은 호남 3대 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지산, 억불산, 천관산 등 기세 좋은 산들을 병풍으로 두르고 흐르는 아늑한 강. 장흥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천관산은 가을이 되면 사람을 품느라 바빠집니다. 산 전체가 은빛 솜털을 뿌려놓은 것처럼 억새꽃으로 물들기 때문이죠. 산등성이부터 정상까지 40만 평에 펼쳐진 억새의 바다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산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억새는 탐진강과 어우러져 장흥의 새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가장 깊은 오지로 알려진 궁성산. 사람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된 탐진강은 생명을 만들고 또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탐진강의 속사를 사진에 담아온 마동욱 사진작가. 우리 있긴 있어. 참. 그가 탐진강이 첫걸음을 내딛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탐진강은 총 4군데 계곡에서 흘러온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죠. 다른 곳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가장 긴 곳을 발원지로 보기 때문에 그 발원지 여기를 보기 때문에 여기만 정해져 있는 거죠. 궁성산 국사봉에서 시작된 작은 물길. 이 작은 물줄기가 장흥 땅을 고루 적시고 저 멀리 강진만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산의 속사를 조심스레 매만지며 그 기세를 점점 키워가는 탐진강 줄기. 깊은 산골 오지마을도 빼놓지 않고 기꺼이 품에 안고 흐릅니다. 궁성산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장흥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곳, 바로 유치면 암천마을입니다.
탐진강 강줄기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근접해 있는 마을이죠. 물이 맑고 깨끗해서 사람이 살기가 참 좋았고 여름철에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에 와서 놀고 가죠. 모름지기 수천 년은 흘러왔을 물줄기. 이 물길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쌓이고 우리네 삶이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강은 오늘도 사람들의 인생을 품고 조용히 흘러갑니다.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뒤덮인 겨울. 탐진강 물길이 드나드는 가지산 자락을 찾았습니다. 숲을 헤치고 들어간 그곳엔 마치 산의 일부라도 된 양 다소 곳이 자리하고 있는 보림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원표대사는 장흥의 산세가 인도와 중국의 가지산을 닮았다해 가지산이라 명하고 그곳에 사찰을 지었는데요. 그 사찰이 바로 천년고찰 보림사입니다. 당시로선 선진문물이었던 선종사상을 최초로 받아들여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림사는 한국 불교 역사에 있어서 선종, 사람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사상이 이제 선종 사상이거든요. 그 선 사상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보림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계종의 종갓집으로 지금 이제 지정돼서 한국 구산 선문의 종찰일 것이죠. 한반도 남쪽 지역의 불교 문화가 바로 이곳 장흥에서 태동한 것이죠. 보림사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보 2점에 보물 8점. 그중 최고는 국보 제117호인 철조 비로잔압을 좌상입니다. 이 부처님의 재료는 철이거든요. 거대한 철로 이런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은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없이 민중들의 그 아픔을 달래고 가르쳐 주려고 이 보림사에 이런 우리 한국에서 가장 웅장하고 상호가 엄마는 철부를 모신 것 같습니다. 국보 44호인 쌍탑과 석등은 물론이고 월인석보와 같은 수많은 성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목조 사천왕상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찰 중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보림사. 그런데 보림사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청태전입니다. 이 차는 이제 우리 보림사 역사와 함께 내려온 돈차, 또 요즘은 이제 청태전이라고 부르는 아주 보림사만의 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 고유의 전통 차이죠. 풀을 청해 이끼태. 한 해 동안 발효를 시켜 차에 푸른 이끼가 낀다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찻잎을 덕지 않고 쪄서 동전 모양으로 뭉쳐내는 청태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발효차이기도 합니다. 청태전은 1년간 발효를 시켜서 맛이 더욱 순하면서도 그 복합적인 그런 그 차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쏟는 정성에 조금은 특별한 물이 더해져야만 청태전의 특별한 맛이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그 특별한 물은 바로 보림약수. 탐진강의 물줄기가 가지산을 거쳐 흐르다 보림사에서 솟아나는 약수입니다. 차와 물은 또 뗄 수 없는 그런 또 관계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차인들이 보림사의 약수야말로 차를 다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물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탐진강의 맑은 물에 오랜 시간 숙성을 거친 정성이 더해져 보림사 청태전만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청태전은 차를 끓이는 과정도 조금 남다른데요. 바로 잘 발효된 차를 화로에 구워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출된 이제 입장에서 멸균 또 처리도 되고 또 맛과 향을 구움으로써 더욱 깊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구워준 것이죠. 이렇게 화로에 구워내 맛과 향을 더한 청태전에 물을 붓고 끓여주면 시간과 탐진강의 맑은 물, 장흥의 자연을 모두 담아 부드럽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청태전 차가 완성됩니다. 탐진강의 깨끗한 물 덕분에 고려시대엔 왕가의 차를 관리하던 다소가 이곳 장흥에 몰려 있었는데요. 예부터 물 좋고 땅 좋기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장흥인 겁니다. 그렇게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발효차 청태전. 물맛이 좋아서일까요? 유달리 부드럽고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보림사의 이 차 환경은 어느 곳보다도 좋습니다. 예, 또 맑은 공기와 적절한 또 이 장흥댐의 습기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최고의 차 맛을 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부드럽고 온화한 청태전의 맛은 장흥의 푸근하고 넉넉한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서로를 닮아간다는 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유유자적, 탐진강을 누비는 오리들 역시 느긋하고 넉넉하게, 하지만 쉼없이 흘러가는 탐진강을 닮아 자연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쉼없이 흐르는 탐진강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멈춰선 곳, 장흥군 부산면 내안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성미 급한 세월도 잠시 숨을 고르고 흐르는 이곳 사람들은 처겨울에서 봄을 맞이하는 이맘때 가장 분주해집니다. 탐진강에 기댄 채 살아가는 허인숙 씨 역시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전통 장은 정월달에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정월이죠. 음력 1월. 봄이 오기 전인 음력 1월에 담그는 장이 가장 맛이 좋다네요. 지난 가을 수확한 콩으로 만들어둔 메주가 이제 제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흐르는 물에 잠깐 씻었다가 볕에 한번 말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발효가 잘 된 메주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다음 장을 담그면 되는데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할머니들이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물입니다. 하루 전에 1차 염수를 빼서 여기 있는 물을 다른 항아리에 옮기면서 2차 침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2차 침전수를 가지고 또 3차 침전을 하고 그 침전한 맑은 염수로 장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걸리겠죠. 염소 하나를 위해 4일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성을 더해야만 제대로 된 장맛을 낼 수 있답니다. 거기에 애군을 쫓는 숯과 고추까지 넣어주면 이제 장이 익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사실은 나는 지켜보고 깨끗이 닦아주는 거지 나머지는 바람이 불어와주고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건 좋은 물을 찾아낸다는 거. 자연이 하는 일에 작은 노력을 더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머나먼 길을 마다 않고 좋은 물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지난번에 바람 불던 날은 물이 많은 장을 담글 때면 반드시 사용하는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은 바로 보림약수였네요.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 해온 탐진강의 물이 그녀의 삶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삶과 함께 해온 탐진강. 그녀에게
강은 조금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디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그 강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강길에 우거진 숲을 보면 어렸을 때 엄마가 자장가로 들려줬던 노래 있잖아요. 강변 살자. 그것처럼 엄청 푸근해요. 또 아이들이 그 강을 보고 자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탐진강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강이 왜 고마운지, 고향이 왜 그리운지 모르던 어린 시절부터요. 그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강. 탐진강의 아련하면서도 따뜻한 품을 그녀의 아이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게 탐진강은 또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갑니다. 어느덧 탐진강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동백을 시작으로 개나리, 매화, 이름 모를 들꽃까지 시샘이라도 하듯 앞다퉈 봄꽃들이 피어나고 푸르른 생명도 조금씩 움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매화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꽃으로 물든 탐진강 물줄기를 따라 걷다 보면 너른 품을 드러내는 탐진강의 속살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선 과거 선비들의 풍류 역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풍광을 해치지 않고 들어서 있는 장흥의 정자들. 이대흠 시인, 그에게 탐진강의 정자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탐진강변의 정자들은 일단 담장이 없어요. 그리고 정자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서당, 공부하는 학교 역할을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정자가 없어요. 모든 정자가 산한테 조금 미안하다는 뜻이 슬쩍 중턱에 앉아 있습니다. 우뚝 솟아 홀로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의 풍경 속에 살포시 스며들어 있는 장흥 정자. 그러다 보니 탐진강 전체가 정자의 정원이 됩니다. 장흥 정자의 특징은 강 옆에 그대로 앉아 있기 때문에 인공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 자체가 흐름이 그대로 그냥 호수가 되고 그대로 정원이 되는 것이죠. 주변을 해치지 않고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진강변 정자의 특징인 셈이죠. 늘 소리 없이 곁에서 흐르고 있는 탐진강과 참 많이도 닮아 있죠. 시인 역시 그 정자처럼 탐진강 곁에 자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탐진강은 그의 문학 세계에도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탐진강에 얽힌 맑고 따뜻한 시인의 기억들은 고스란히 그의 시 속에서 되살아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탐진강이 그에겐 늘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문학의 원천인 셈이죠. 저에게는 강의 정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탐진강변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이 강의 미역을 감고 강을 바라보고 또 강이 우리 그 논밭에 물대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젖줄이었죠. 그래서 이 탐진강 자체가 문학의 원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은 단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인 적이 없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새로운 감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비늘이라고 하잖아요. 물낫이라고 하고 햇살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아주 우연일 것인데 저런 우연처럼 우리 생도 너무나 많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지죠. 사인 탐진 시편 4. 당신의 이름을 지우려고 문지른 자리에 강이 생겼습니다. 손끝 하나 스쳤을 뿐인데 숲이 운다고 합니다. 가만히 속삭였을 뿐인데 꽃이 진다고 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과 강 주변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산은 이대흠 시인뿐 아니라 수많은 문인들에게도 영감을 안겨줬습니다. 이청준의 줄, 관역,
그다음 흰옥 같은 소설도 탐진강 변을 주변으로 써졌고요. 한승원의 아재아재 바라아재 같은 경우도 아예 그 시작을 탐진강변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강은 자흥 문학의 모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의 정서가 강하게 서려 있는 풍요의 땅 장흥.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까지 수많은 작가가 탄생한 이곳은 한국 문학의 태자리입니다. 한국 문학계의 거목 이청준 작가 역시 이곳에서 탐진강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가 써낸 150여 편의 작품 중 30편 이상의 작품이 장흥을 배경으로 쓰여졌는데요. 장흥 땅을 굽이굽이 휘감아 흐르며 풍요를 더해주는 강은 그의 작품 속 배경이 되곤 했습니다. 남도 특유의 토속적인 정서를 문학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가 한승원 역시 늘 변함없이 흐르는 탐진강을 보며 문학적 영감을 얻곤 했는데요. 차진 남도 사투리가 진하게 녹아있는 그의 작품들은 강이 바다와 만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친 영혼을 품어주는 품 넓은 자연이 있어 짙은 문학의 향기로 넘쳐 흐르는 장흥. 탐진강 줄기가 흐르는 장흥은 문학 그 자체가 됩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은 시가 되고 사람들의 구구절절한 삶은 소설이 되는 거죠. 시 아닌 것, 시인 아닌 사람이 없는 곳, 소설 아닌 것, 소설 아닌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이동규 시인의 시처럼 문학인들로 넘쳐나는 장흥. 발길을 청하면 언제든 넘치는 문학적 영감을 안겨주는 자연이 있어 가능한 일이겠죠. 한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탐진강의 푸른빛이 반가워지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덩달아 탐진강변도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이면 이곳 탐진강에선 조금 특별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장흥만의 넉넉한 인심과 고유의 토속적인 문화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탐진강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예영교 위에서 펼쳐지는 장흥 문화벼룩 시장입니다. 오늘 뭐 팔러 나오셨습니까? 저희 청태전 시음회 하러 왔습니다. 청태전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장흥의 자랑, 청태전은 물론이고요. 장흥을 대표하는 다양한 명물들이 앞다퉈 탐진강변을 찾았습니다. 장흥 표고버섯이 좋아요? 이렇게 홍보할 정도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생산량도 많고 산속에서 재배하는 노지 표고죠. 한해 재배하기 때문에 유명하죠. 장흥의 특산물은 물론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직접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문화벼룩시장. 한 달에 딱 한 번 열리는 깜짝 시장이지만 어느새 장흥을 대표하는 특별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바지는 저기 우리 언니가 한옥 안 입은 거라 그대로 내놓은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입고. 마른 시장이지만 가격은 거저나 다름없는데요. 그러니까. 1,000원만 주고 사가. 좋아.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와 싼 값에 나누는 장흥의 문화벼룩 시장. 돈이 아닌 정을 주고받습니다. 여러 사람 입을 수 있고 재활용도 되고 이제 집에 쌓여있는 모든 그 집에 한옥 같은 것도 좋고 어떤 집에는 뭐 옷 사다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잖아요. 그런 옷도 갖다가 여기서 판매해가지고 좋은 일에 이제 무르익도기를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까지 일석삼조가 따로 없네요. 좋아. 감사합니다. 아야 봉지. 엄마 가서 잘 입으셔. 엄마 갖다 맡기고. 안 쓰는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색다른 테마로 준비되는 전시까지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흥의 문화벼룩 시장인데요. 이번 달은 장흥의 명물인
특산물 홍보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탐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예양교로 자리를 옮겨 문화벼룩시장이 열렸는데요. 야, 강 위에서 펼쳐지는 벼룩시장이라 탐진강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건 몇 리터인가? 어? 시원한 차. 다육이도 사고, 또 도라지가루도 사고, 강에서 다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양쪽에 전망도 좋고 어느 도시에 가도 이런 거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탐진강을 무척이나 닮아 있는 사람들. 그렇게 탐진강에선 장흥만의 새로운 문화가 또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이 펼쳐진 예양교를 건너면 장흥의 또 다른 명물 토요시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강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밭에서 캔 푸성귀를 들고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할머니들. 입만 열면 탐진강 자랑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음이 물이 맑고 좋고 물 좋고 맑고. 유난히 가물었던 올해. 농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탐진강이 있어서 그런가요? 장흥만은 예외인가 봅니다. 배추며 상추 등 갖가지 채소들이 풍성하게 등장했는데요. 사람들을 만나 콧바람도 쐬고 용돈벌이도 하고 탐진강이 내어주는 넉넉한 먹거리 덕분에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어깨춤이 절로 나죠. 오늘 다 팔았어요? 다 팔았지. 빨리 팔았네. 그래야지.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매주 할머니들이 들고 나온 먹거리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다슬기가 장터에 등장한 걸 보니 여름은 여름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잡으려면 눈 빠져. 제품으로 해서. 잡기도 어렵고 비싸게 하고 그래요. 물이 좋은 게. 물이 좋아서. 이거 물 안 깨끗하면 안 살아요. 장흥 다슬기야 맛 좋고 영양 풍부하기로 유명하죠. 가난이 일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다슬기는 마을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양식이었는데요. 더 이상 배고를 일 없는 지금은 할머니들에게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물맑은 탐진강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잡은 귀하디귀한 다슬기. 오늘은 그 고생을 알아주는 손님을 만나 순식간에 대화가 비었습니다. 차이가 이거 아이스박스 안 넣고 될라가 뭐. 이거 암시랑 안 하다. 이 말이 그럼 넣어줘. 아이스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안 골아줘. 다슬기가 사람한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해주시려고? 어떻게 이거? 해주시려고? 다슬기 탕. 탕에 먹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삶아가지고 까가지고 나물 넣고 탕을 끓여요. 엄마 어디서 왔어? 우리는 장평이거든. 해남 항산떡이. 많이 팔가세요. 예. 진짜 열심히 나가세요. 예부터 물길 흐르는 곳,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죠. 풍요로 넘실대는 넉넉한 탐진강. 강변의 삶도 그 강을 닮아 튼실하게 여물었습니다. 고요해 보이지만 여전히 생명이 꿈틀대는 살아있는 강, 탐진강. 맑은 강은 작은 생물 다슬기를 품어 살찌우는데요. 이 다슬기가 있다는 건 탐진강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고향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도 큰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라도 말로 고동이라고 해요. 고동. 여기 우리 장흥서는 고동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월갱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슬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댕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많죠. 장흥에는 여전히 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진강이 좋아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는 김정식 씨 같은 사람들이죠. 그는 오늘도 강을 찾았습니다. 형수. 예. 요놈 잡아갖고 우리가 이따 가서 또 삶아갖고 먹는 재미지. 예. 옛날에 내가 형수 똥구멍이 따라다니면서 잡으러 댕겼네. 그래도 우리 형수가 나 이별하겠는데. 그 안 잊어버렸구나. 허리 한번 펼 새도 없이 계속되는 고된 작업이지만 문득 떠오르는 옛 추억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탐진강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김정식 씨에겐 이 다슬기가 생계의 보탬도 되고 어릴 적 기억도 되살려주는 고마운 녀석입니다. 아따 여기까지 만난 건 없어. 확실히 우리 여기 탐진강에는 물이 확실히 좋은 게 알도 좋고 맛도 있고. 나 그래도 솔직히 잡았네요. 인자 이런 가지 요놈이면 충분하겠네. 이따 가서 형이 우리 동네 노인들 오라가가 우리만 둘이 가서 가다가 끓여 먹어볼까? 동네 양반들 워낙해서 끼리지다. 그러면 잔치 한 번 더 벌리게.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탐진강의 작은 보물 다슬기 덕분에 오랜만에 조촐한 마을 잔치가 벌어질 모양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슬기를 맛보려는데요. 어느새 60고개를 훌쩍 넘은 마을 할머니들이 손맛을 뽐낼 차례입니다. 걸음마를 떼던 어린 시절부터 드나들던 탐진강. 덕분에 다슬기 손질하는 실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는데요. 그중 최고봉은 60년 노하우가 듬뿍 담긴 된장을 풀어 끓인 다슬기탕입니다. 국물이 시원해가지고 쌈바가니 맛있으면 속이 확 풀려요. 옛날부터 고동국이라고 하면 아무리 술 많이 먹은 사람도 속이 확 풀려요. 고동 까서 또 부침개도 해 먹고 고동 까서 또 회도 쳐먹고 고동 국물로 쏙 뿌리하고. 탐진강이 내어준 다슬기 덕분에 오랜만에 마을에 구수한 다슬기 내음이 퍼져갑니다. 예전에야 배를 채우려 매일같이 물리도록 먹던 다슬기지만 먹을 것 넘쳐나 그럴 일 없는 지금은 별미 중 별미라네요. 아따 맛있겠다. 된장과 다슬기가 전부이지만 탐진강 다슬기를 앞에 두니 옛 추억을 마주하기엔 충분합니다. 장흥 온 땅을 구석구석 적시고 바다로 향하는 탐진강. 장흥 사람들의 역사는 탐진강과 함께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수많은 이야기가 이 강과 함께 쌓여갑니다. 아니 고동 큰 거를 맛보고 고동을 까면 그냥 시원해져 보여요. 그리고 또 우리 생각하고 또 바람말로 선들선들 불고. 옛날에는 고기 귀할 때 요거이 고단백이라 전부 이거 잡아다가 3만원 까서 먹고 전부 해서 먹고 하는 그런 데서 그 전에 나랑 같이 요거 잡으러 내가 엄니 따라다니지 알지? 내가 모든 길도 막 따라다니고. 이제 그때 생각하고 많이 잡사. 야 많이 먹어야 돼. 쌉싸래한 다슬기와 함께 옛 추억도 슬며시 빠져나왔네요. 다슬기 맛보며 추억 더듬는 이 순간도 언젠간 추억이 될 테죠. 몸이야 세월의 흐름에 많이도 변했지만 기억만큼은 강을 뛰놀던 그때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또 있는데요. 옛날부터 이제 탱자가시로 살까요. 그 탱자가시 못 간 사람 없고 작은 사람들은 다 까요. 다른 것보다는 유지로 이수세기로 하면은 그냥 끊어져서 안 되잖아요. 그 건강에도 안 좋고 탱자가시는 이제 자연이라 이제 그 추억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죠. 모두들 60고개를 훌쩍 넘은 세월. 이젠 잊혀질 법도 하건만 어째 수십 년 전 옛 기억은 더 새록새록해집니다. 늘 그들의 곁을 흐르고 있는 탐진강 덕분이겠죠.
항상 어머니의 복 맡은 이 탐진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또 이 탐진강이 없다가 하면 다슬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쌀이나 뭐 보리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떼약밭의 가뭄에도 우리 탐진강물은 지금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맑고 푸릅니다. 진짜 아까 보셨지만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그렇게 탐진강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보답이라도 하듯 사람들 역시 작은 노력을 더합니다. 탐진강이 건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장흥읍 주변의 강변을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원래의 주인을 되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댐으로 물길이 막히기 전 탐진강은 은어들의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길이 막히며 사라진 은어를 되찾기 위해 해마다 은어 치어를 탐진강에 방류해 강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은어가 예전에 많이 살았지만은 그게 이제 점차 고갈됨에 따라서 이 은어를 먼저 대표적으로 서식하게 하고 또 연어, 그 다음에 붕어, 쏘가리, 메기, 뱀장어 등 다양한 어류들을 서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강은 개발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습지들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습지들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보존해서 많은 어류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우리 자흥 탐진강 연구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탐진강을 보존해 가고 있습니다. 은어뿐 아니라 해마다 줄어드는 토종 어류들을 방류해 발품 팔아 제품에 들어온 이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 없던 그 옛날 탐진강의 풍요로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에 소상어류라고 합니다. 뱀장어라든가 은어라든가 연어라든가 이런 고기들이 소상어류인데 이러한 고기들이 보에 막히지 않고 상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번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연 생태 하천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을 19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7개소를 계획적으로 시설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수산연구센터를 마련해 끊임없이 토산어종을 키워내고 탐진강으로 되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자연도 달라진다죠. 탐진강 역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진강에는 여러 어종, 즉 한 31종이 살고 있다고 어류가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멸종위기어종,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어종 2급으로 지정된 꺽재기라는 어류가 있습니다. 이 꺽재기가 우리 장흥 탐진강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어종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탐진강 상류에 위치한 장흥댐도 강이 건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더하고 있는데요. 댐이 건설되며 일부 마을이 수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전남 서남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며 탐진강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흥 다목적 댐은 친환경댐을 표방하여 댐 사면에 환경 생태숲을 조성하였고 생태 보전을 위한 어도 3개소와 45,000평 규모의 인공 생태습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조류경보제 발령 없이 2017년 현재 상수원수 수질 기준 매우 좋음 1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문화관을 마련해 탐진강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과거 탐진강의 모습과 그곳에 기대해 삶을 이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탐진강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인 거죠. 너무 첫째 공기가 좋아서 좋았고 이제 추억이 새로워서 좋았고
좋은 분들 만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의 고장 장흥에선 물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물과학관도 마주할 수 있는데요. 탐진 강가에 자리한 그곳에선 많은 사람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과학 체험관은 물론이고요. 탐진강에서 자라는 토종 담소어와 열대어들의 생태를 살펴보며 아이들이 자연과 조금 더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가득한 물과학관. 자연 속에서 순환하는 물의 원리를 살펴보며 강을, 우리의 자연을 좀 더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레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두 가지를 드릴 거예요. 갈게요. 올해로 4년째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물과학관.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붕어도 보고 먹이도 주고 영화도 보고 진짜 재밌었어요. 강주에서 거리도 가깝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어서 너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너무 좋고 체험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강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강은 그 노력의 보답이라도 하듯 새로운 문화를 선사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물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여름이 되면 장흥 사람들의 젖줄인 탐진강을 이용한 장흥만의 특별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정남진 장흥물축제는 해마다 여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 유망축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을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자흥 물을 찾아서 와서 물속에 들어가고 물놀이를 하고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놀이를 하고 가는 아주 훌륭한 축제가 되고 있는 산장입니다. 물과 숲, 휴식을 주제로 펼쳐지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신나게 놀고 즐기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몸으로 즐기는 축제의 장인 거죠. 온몸으로 물을 즐기는 한여름의 정취를 더해주고 물축제라는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는 탐진강. 이제 탐진강에는 물이 아닌 문화가, 또 풍요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풍요로운 탐진강을 닮아설까요? 강변의 삶도 튼실하게 여물고 사람들의 품도 넉넉해졌습니다. 마음먹기 따라 속도를 달리하는 게 세월이라죠. 조급할수록 모자라고 느긋할수록 넉넉한 법. 그렇게 오늘도 천천히 강물은 흘러가고 그 강물을 따라 사람들의 삶도 유유히 흘러갑니다. 탐진강이 아니었다면 맛보지 못했을 행복. 140리 탐진강 물길이 품어하는 수많은 생명과 추억, 그리고 역사들.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그 강은 오늘도 풍요로 넘실댑니다. 탐진강은 우리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젖줄이죠. 은인이고. 이 강이 어떤 개인사적으로 본다면 전체 역사 전체죠. 생명수죠, 저희 가족들에게는. Happy
예전부터 물 좋고 땅 좋기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장흥인 겁니다. 그렇게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발효차 청태전. 물맛이 좋아서일까요? 유달리 부드럽고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보림사의 이 차 환경은 어느 곳보다도 좋습니다. 예, 또 맑은 공기와 적절한 또 이 장흥댐의 습기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최고의 차 맛을 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부드럽고 온화한 청태전의 맛은 장흥의 푸근하고 넉넉한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서로를 닮아간다는 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유유자적, 탐진강을 누비는 오리들 역시 느긋하고 넉넉하게, 하지만 쉼없이 흘러가는 탐진강을 닮아 자연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쉼없이 흐르는 탐진강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멈춰선 곳, 장흥군 부산면 내안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성미 급한 세월도 잠시 숨을 고르고 흐르는 이곳 사람들은 처겨울에서 봄을 맞이하는 이맘때 가장 분주해집니다. 탐진강에 기댄 채 살아가는 허인숙 씨 역시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전통 장은 정월달에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정월이죠. 음력 1월. 봄이 오기 전인 음력 1월에 담그는 장이 가장 맛이 좋다네요. 지난 가을 수확한 콩으로 만들어둔 메주가 이제 제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흐르는 물에 잠깐 씻었다가 볕에 한번 말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발효가 잘 된 메주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다음 장을 담그면 되는데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할머니들이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물입니다. 하루 전에 1차 염수를 빼서 여기 있는 물을 다른 항아리에 옮기면서 2차 침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2차 침전수를 가지고 또 3차 침전을 하고 그 침전한 맑은 염수로 장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걸리겠죠. 염소 하나를 위해 4일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성을 더해야만 제대로 된 장맛을 낼 수 있답니다. 거기에 애군을 쫓는 숯과 고추까지 넣어주면 이제 장이 익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사실은 나는 지켜보고 깨끗이 닦아주는 거지 나머지는 바람이 불어와주고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건 좋은 물을 찾아낸다는 거. 자연이 하는 일에 작은 노력을 더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머나먼 길을 마다 않고 좋은 물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지난번에 바람 불던 날은 물이 많은 장을 담글 때면 반드시 사용하는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은 바로 보림약수였네요.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 해온 탐진강의 물이 그녀의 삶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삶과 함께 해온 탐진강. 그녀에게 강은 조금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디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그 강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강길에 우거진 숲을 보면 어렸을 때 엄마가 자장가로 들려줬던 노래 있잖아요. 강변 살자. 그것처럼 엄청 푸근해요. 또 아이들이 그 강을 보고 자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탐진강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강이 왜 고마운지, 고향이 왜 그리운지 모르던 어린 시절부터요. 그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강. 탐진강에
아련하면서도 따뜻한 품을 그녀의 아이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게 탐진강은 또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갑니다. 어느덧 탐진강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동백을 시작으로 개나리, 매화, 이름 모를 들꽃까지 시샘이라도 하듯 앞다퉈 봄꽃들이 피어나고 푸르른 생명도 조금씩 움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매화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꽃으로 물든 탐진강 물줄기를 따라 걷다 보면 너른 품을 드러내는 탐진강의 속살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선 과거 선비들의 풍류 역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풍광을 해치지 않고 들어서 있는 장흥의 정자들. 이대흠 시인, 그에게 탐진강의 정자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탐진강변의 정자들은 일단 담장이 없어요. 그리고 정자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서당, 공부하는 학교 역할을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정자가 없어요. 예, 모든 정자가 산한테 조금 미안하다는 뜻이 슬쩍 종턱에 앉아 있습니다. 우뚝 솟아 홀로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의 풍경 속에 살포시 스며들어 있는 장흥 정자. 그러다 보니 탐진강 전체가 정자의 정원이 됩니다. 강흥 정자의 특징은 강 옆에 그대로 앉아있기 때문에 인공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강 자체가 흐름이 그대로 그냥 호수가 되고 그대로 정원이 되는 것이죠. 주변을 해치지 않고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진강변 정자의 특징인 셈이죠. 28점. 그중 최고는 국보 제117호인 철조 비로잔압을 좌상입니다. 이 부처님의 재료는 철이거든요. 거대한 철로 이런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은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없이 민중들의 그 아픔을 살려고 가르쳐 주려고 이 보림사에 이런 우리 한국에서 가장 웅장하고 상호가 엄마는 철부를 모신 것 같습니다. 국보 44호인 쌍탑과 석등은 물론이고 월인석보와 같은 수많은 성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목조 사천왕상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찰 중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보림사. 그런데 보림사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청태전입니다. 이 차는 이제 우리 보림사 역사와 함께 내려온 돈차, 또 요즘은 이제 청태전이라고 부르는 아주 보림사만의 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 고유의 전통 차이죠. 풀을 청해 이끼태. 한 해 동안 발효를 시켜 차에 푸른 이끼가 낀다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찻잎을 덕지 않고 쪄서 동전 모양으로 뭉쳐내는 청태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발효차이기도 합니다. 청태전은 1년간 발효를 시켜서 맛이 더욱 순하면서도 그 복합적인 그런 그 차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쏟는 정성에 조금은 특별한 물이 더해져야만 청태전의 특별한 맛이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그 특별한 물은 바로 보림약수. 탐진강의 물줄기가 가지산을 거쳐 흐르다 보림사에서 솟아나는 약수입니다. 차와 물은 또 뗄 수 없는 그런 또 관계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차인들이 보림사의 약수야말로 차를 다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물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탐진강의 맑은 물에 오랜 시간 숙성을 거친 정성이 더해져 보림사 청태전만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청태전은 차를 끓이는 과정도 조금 남다른데요. 바로 잘 발효된 차를 화로에 구워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출된 이제 입장에서 멸균도 처리도 되고 또 맛과 향을 구움으로써 더욱 깊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구워준 것이죠. 이렇게 화로에 구워내 맛과 향을 더한 청태전에 물을 붓고 끓여주면 시간과 탐진강의 맑은 물, 장흥의 자연을 모두 담아 부드럽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청태전 차가 완성됩니다. 탐진강의 깨끗한 물 덕분에 고려시대엔 왕가의 차를 관리하던 다소가 이곳 장흥에 몰려 있었는데요. 기세 좋은 물줄기가 조심스레 스며든 강물은 사시사철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물길을 따라 풍요가 넘쳐 흐르는 강. 그 품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또 켜켜이 이야기를 쌓아갑니다. 살다 보면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이 그렇고 고향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언제 들어도 그리운 이름, 어머니의 강이라 부르는 탐진강이 그렇습니다. 넉넉한 인심 내어주는 너른 품이 있어 늘 풍요로 넘쳐 흐르는 강. 오늘은 탐진강 따라 140리 물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한반도 정남쪽에 위치해 정남진이라 불리는 전남 장흥. 그곳엔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탐진강인데요. 너른 들을 적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으니 그리 불릴만도 하죠. 장흥과 영암의 경계인 궁성산에서 시작된 탐진강의 작은 물줄기는 너른 장흥 들판을 휘감아 도는 140리의 긴 여정을 마친 후 바다와 만나게 됩니다. 탐진강은 전남의 3대 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장흥에서는 애안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원지가 영암 금정산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장흥, 유치, 부산면, 그 다음에 장흥읍을 거쳐서 강진군의 강진만 바다로 흐르는 강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가 총 57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흥 땅을 촉촉히 적신 후 남해로 흘러드는 강.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탐진강은 호남 3대 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지산, 억불산, 천관산 등 기세 좋은 산들을 병풍으로 두르고 흐르는 아늑한 강. 장흥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천관산은 가을이 되면 사람을 품느라 바빠집니다. 산 전체가 은빛 솜털을 뿌려놓은 것처럼 억새꽃으로 물들기 때문이죠. 산등성이부터 정상까지 40만 평에 펼쳐진 억새의 바다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산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억새는 탐진강과 어우러져 장흥의 새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가장 깊은 오지로 알려진 궁성산. 사람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된 탐진강은 생명을 만들고 또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탐진강의 속사를 사진에 담아온 마동욱 사진작가. 우리 케이스 참. 그가 탐진강이 첫걸음을 내딛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탐진강은 총 4군데 계곡에서 흘러온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죠. 다른 곳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가장 긴 곳을 발원지로 보기 때문에 그
그 발원지 여기로 보기 때문에 여기만 정해져 있는 거죠. 궁성산 국사봉에서 시작된 작은 물길. 이 작은 물줄기가 장흥 땅을 고루 적시고 저 멀리 강진만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산의 속살을 조심스레 매만지며 그 기세를 점점 키워가는 탐진강 줄기. 깊은 산골 오지마을도 빼놓지 않고 기꺼이 품에 안고 흐릅니다. 궁성산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장흥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곳, 바로 유치면 암천마을입니다. 탐진강 강줄기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근접해 있는 마을이죠. 물이 맑고 깨끗해서 사람이 살기가 참 좋았고 여름철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에 와서 놀고 가죠. 모름지기 수천 년은 흘러왔을 물줄기. 이 물길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쌓이고 우리네 삶이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강은 오늘도 사람들의 인생을 품고 조용히 흘러갑니다.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뒤덮인 겨울. 탐진강 물길이 드나드는 가지산 자락을 찾았습니다. 숲을 헤치고 들어간 그곳엔 마치 산의 일부라도 된 양 다소 곳이 자리하고 있는 보림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원표대사는 장흥의 산세가 인도와 중국의 가지산을 닮았다해 가지산이라 명하고 그곳에 사찰을 지었는데요. 그 사찰이 바로 천년고찰 보림사입니다. 당시로선 선진문물이었던 선종 사상을 최초로 받아들여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림사는 한국 불교 역사에 있어서 선종, 사람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사상이 이제 선종 사상이거든요. 그 선 사상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보림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계종의 종갓집으로 지금 이제 지정돼서 한국 구산 선문의 정찰일 것이죠. 한반도 남쪽 지역의 불교 문화가 바로 이곳 장흥에서 태동한 것이죠. 보림사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보 2점에